2021년 1학기 수학적 사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도함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함수들에 대해서 극한이라는 정의를 써서 공식을 유도하고 그것들로 만들어진 조금 더 복잡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초함수 중에 가장 기본인 거듭제곱 함수, 즉 다항함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뒤쪽에서 치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함수예요. 상수함수가 가장 간단하죠. 모든 값을 같은 수로 보내주는 거니까 그 상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수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fx는 c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이 도함수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듯이 도함수의 정의를 쓸 거예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정의죠. 그 다음은 함수의 규칙이 있으니까 우리 했던 대로 그대로 그 규칙을 가지고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은 상수함수니까 c예요. fx, x에서의 함수값도 상수함수니까 c예요. 그렇다면 극한 오른쪽에 있던 값은 분자가 c-c 이렇게 되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분의 0 하는 값을 계산해도 0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기에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도 상수함수 0의 극한이 돼서 그 값은 0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0은 도함수로서 0을 얘기하는 거니까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를 0함수라고 불러요. 즉 모든 수를 0에다가 대입시켜 주는 거죠. 예, 모든 수를 0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y는 0 하는 식을 갖는 겁니다.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되겠죠. 예, 이런 함수를 0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0함수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수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할 때는 극한을 또 지금처럼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0함수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은 첫 번째 공식이에요. dx분의 dc는 0이다. 어떤 상수를 갖다 줘도 그걸 가지고 만든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0함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fx가 5다.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상수함수입니다. 모든 x를 5에 대응시키는 함수죠. 그러니까 극한 계산할 이유 없이 그냥 f'x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어떤 상수를 갖다 놔도 마찬가지니까 몇 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x는 마이너스 7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역시 상수함수 마이너스 7에 도함수는 0함수지요. f'x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fx는 파이의 도함수를 구해라. 역시 파이라는 수 상수입니다. 3.1415926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예, 역시 상수니까 이 특별한 상수라고 하더라도 역시 상수니까 그 도함수는 영함수지요. 그렇다면 f'x는 0이다. 예,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되겠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fx는 2라는 수를 조금 이따 뒤에 한번 소개를 할 텐데요. 2.7, 18, 28, 18, 28, 4, 5, 9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예, 그래도 역시 상수니까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f'x는 0이다. 이렇게 바로 결론을 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첫 번째 결론, 상수 함수의 도함수는 영함수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다항함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소가 거듭제곱 함수예요. x의 n승 이렇게 생긴 함수를 거듭제곱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 fx를 x의 n승이라고 두면 그 도함수의 모양에 x 플러스 h의 n승 하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h의 n승 하는 것을 전개하는 규칙이에요. 이 규칙은 조합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하지요. 개수가 조합을 이용해서 표현됩니다. x 플러스 h의 n승이면 개수는 전부 n 컨비네이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n승이니까 오른쪽의 수는 0부터 n까지 전개가 될 거예요. 어떤 쪽을 주어도 대칭 모양이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x를 n승부터 시작하고 h를 0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수가 n 컨비네이션 0에서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수가 0, 1, 2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h의 승수가 그것하고 같은 수로 0승, 1승, 2승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전개를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x의 승수는 n승부터 해서 여기 n 컨비네이션 할 때 n승부터 해서 얘는 하나씩 줄어듭니다. n-1승, n-2승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0부터 해서 n이 될 때까지 계속 써주면 돼요. 오른쪽에서 3개만 한번 써볼까요? n 컨비네이션 n-2 그렇다면 x의 승수는 줄어들어서 2까지 왔을 거고 h의 승수는 늘어서 n-2까지 왔겠죠. 그 다음은 n 컨비네이션 n-1 x는 하나 또 줄어서 1승이 됐을 거고 h는 하나 더 늘어서 n-1승이 됐겠죠. 그 다음 n 컨비네이션 n까지 되면 x는 0승이 됐을 거고 h는 n승이 됐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역시 n 컨비네이션 k 하는 모양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 컨비네이션 0은 왼쪽에 있는 수 n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있는 수 0 팩토리얼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거 n-0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조합을 계산하는 규칙이지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n 컨비네이션 1은 왼쪽에 n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1 팩토리얼 왼쪽에서 오른쪽 뺀 거 n-1 팩토리얼로 나눈 거. 그렇죠? n 컨비네이션 2는 n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n-2 팩토리얼로 나눈 거.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n 컨비네이션 n-2는 왼쪽에 n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n-2 팩토리얼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거니까 n에서 n-2를 뺀 수의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니까 n에서 n-2를 빼주면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것은 왼쪽에서 세 번째 것하고 결국 같은 수가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도 왼쪽에 n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n-1 팩토리얼과 왼쪽에서 오른쪽 수를 뺀 것의 팩토리얼로 나눠줬으니까 n에서 n-1을 빼주면 1이에요. 그래서 1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이 개수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개수하고 같아져요. 그렇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도 왼쪽에 있는 수 n 팩토리얼을 오른쪽의 수 n 팩토리얼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뺀 거 n-n의 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n-n은 0이지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던 이 개수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컨비네이션은 오른쪽에 있는 수를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첫 번째 것끼리 비교하면 0하고 n을 더하면 n이죠. 이렇게 더해서 왼쪽 것이 되면 결국 컨비네이션은 같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하면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 모양이 되지요. 가장 왼쪽의 것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개수가 같은 수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 하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하고 같은 수가 되고요. 왼쪽에서 세 번째 하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하고 같은 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개수를 이제 계산할 거예요. 예, n 팩토리얼 가장 왼쪽에 거부터 볼까요? 그 분모에 보니까 n-0이 n이기 때문에 그것의 팩토리얼 하면 또 n 팩토리얼 해서 약분하고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개수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왼쪽은 x의 n승, h의 0승 이렇게 될 거고 왼쪽에서 두 번째는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다 곱한 수입니다. n-1 팩토리얼은 1부터 n-1까지 다 곱한 수예요. 그렇다면 약분해서 위에 분자에 n이 남게 되지요. 1 팩토리얼은 1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1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에서 두 번째 항은 개수가 n이 되네요. 그리고 x의 n-1승, h의 1승. 그렇죠? 예.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수는 n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약분하면 1부터 n-2까지 약분됐으니까 위에 n하고 n-1이 남죠. 그렇죠? 2 팩토리얼은 1부터 2까지 곱했으니까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n-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것도 왼쪽에서 세 번째하고 같은 수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은 왼쪽에서 두 번째 것하고 같은 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장 왼쪽에 있는 개수하고 똑같아서 1이지요. 다 됐죠? 예, 이걸 전개하면 됩니다. 이제 이걸 정리하면 첫 번째는 0승은 1이니까 치우고요. 곱하나 마나가 되겠죠? 예, 제일 첫 번째 항은 x의 n승이고요.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한 것의 가장 첫 번째 항. 그 다음 항은 n 곱하기 x의 n-1승 곱하기 h고요. 그 다음은 2분의 n-1 곱하기 x의 n-2승 곱하기 h의 제곱이고요. 그렇죠? 해서 예,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h의 n승까지 전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를 해봤어요. 이제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x의 n승이라는 함수, 거듭제곱 함수를 미분해 볼까요? 도함수의 정의대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주어진 함수는 x의 n승이니까 x 플러스 h는 x 플러스 h의 n승으로 보내주고 x는 x의 n승으로 보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분자 계산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를 해봤습니다. 개수가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이 됐고요. 그 결과가 x의 n승, 그 다음은 n 곱하기 x의 n-1승 h, 그 다음은 2분의 n-1 x의 n-2승 h의 제곱 이렇게 해서 h의 n승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는 거기서 x의 n승을 빼준 거니까 분자는 여기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온 x의 n승하고 뒤에서 빼준 x의 n승하고는 사라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분자가 정리하니까 n, x의 n-1승 h부터 남았어요. 그렇죠? 거기부터 해서 h의 n승까지 남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분자는 전부 항을 보니까
h가 한 개씩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h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h가 하나였는데 h를 묶어냈으니까 그것하고 nx의 n-1승을 곱한 거죠. 두 번째 항은 h가 두 개 있었는데 예, 하나는 묶어냈으니까 하나 남았죠. 두 개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h가 n-2개 있던 것은 하나 묶어내면 n-3개, n-1개 있던 것은 하나 묶어내면 n-2개, n개 있던 것은 한 개 묶어냈으니까 n-1개가 남아서 뒤에 곱해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에 있던 h하고 이제 약분을 합니다. 예, 그러면 남는 것 nx의 n-1승부터 h의 n-1승까지 이것에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 되겠죠. 그렇죠?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h가 한 개씩은 다 곱해져 있어요. 그런데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0으로 가는 값이 곱해져 있으면 즉 0이 곱해져서 결과가 0이 되지요. 그렇다면 이 극한은 뒤에 건 다 0이 되고 가장 앞에 있는 거 극한의 변수가 h니까 nx의 n-1승은 h로 표현된 게 없어요. 상수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렇다면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라는 극한 법칙을 쓰면 돼요.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은 그냥 그거 그대로 써서 nx의 n-1승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결과를 얻었네요. x의 n승의 도함수를 계산해 봤어요. 이제 극한을 또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x의 n승을 미분하면 dx분의 dx의 n승, 그 값은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규칙을 바로 볼 수 있겠죠? 원래 있던 승수가 앞으로 나가서 곱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뺀 것이 새로운 승수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이 자연수일 때 예, x의 n승의 도함수를 그냥 정의를 써서 바로 계산을 해봤어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결론을 하나 얻었으니까 또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fx가 x의 6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예, 이제 극한 계산할 이유가 없죠. 승수 6은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고 원래 있던 승수는 6에서 하나 빼주면 돼요. 6에서 1을 빼면 5니까 결과는 바로 6x의 5승이다. 그래서 도함수 f'x는 6x의 5승이다. 이렇게 바로 결론을 줄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y는 x의 천승의 도함수를 구해라. 똑같이 하면 돼요. y라고 썼으니까 그 도함수는 y' 하고 맞춰서 써주면 되고요. 승수에 있던 수 1000은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면 되고요. 새로운 승수는 거기서 하나 빼면 됩니다. 1000에서 1을 빼면 999니까 도함수 y'은 1000 x의 999승이다. 아주 쉽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독립변수를 꼭 x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t라고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y가 t의 4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똑같아요. y' 하고 써도 되고 dt분의 dy라고 써도 되고요. 예, 우리 기호까지 다 배웠습니다. 똑같은 규칙을 적용할 거니까 4는 앞으로 나가고 새로운 승수는 하나 빼고 4에서 1 빼면 3이니까 도함수는 4, t의 3승. 변수가 t였으니까 t로 썼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y는 r3승이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r이 독립변수다라고 은연중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dr분의 dy는 하고 쓰면 되겠죠. 독립변수가 r이니까. 규칙은 똑같아요. 3은 앞으로 나가고 새로운 승수는 하나 빼고 3에서 1 빼면 2니까 결과는 3r의 제곱. 아주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얻었던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dx분의 dx의 n승은 nx의 n-1승이다. 이걸 보였을 때 n을 자연수라고 두고 x 플러스 h의 n승을 직접 전개를 해서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규칙은 n이 자연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냥 실수에서 움직여도 똑같은 규칙으로 성립해요. 자, 그래서 n을 알파라는 실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규칙이에요. x의 알파 승하는 것을 x로 미분하면 알파 승수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요. 새로운 승수는 원래 있던 것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똑같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뒤에서 이걸 증명하려고 하면 뒤에서 로그 함수의 도함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때 이걸 맞춰보시면 될 텐데 로그 함수의 도함수의 결론을 먼저 가지고 와서 그냥 바로 보여보겠습니다. 예, 그 로그 함수의 도함수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배웁니다. 자, y를 x의 알파승이다라고 하고 같은 거니까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할 거예요. 자연 로그는 ln 하고 쓰고요. Natural Logarithm 이란 뜻입니다. 예, 해서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같은 거였으니까 결과도 같아야 돼요. 로그 y는 로그 x의 알파승 ln 하고 쓰고 읽을 때는 그냥 로그 하고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로그는 자연 로그로 얘기를 할 거예요. 쓸 때에는 ln이라고 쓸 거고요. 자, 그래서 lny라고 쓰고 로그 y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로그의 법칙도 바로 쓸게요. 로그 안쪽에 있는 어떤 값이 무엇의 몇 승 하고 표현됐다면 그 안쪽에 있던 승수는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이게 로그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알파 승하고 되어 있던 것이 앞으로 나가서 그냥 알파 곱하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건 로그 x가 남죠. 그래서 로그 x의 알파 승은 알파 로그 x하고 같아요. 자, 그렇다면 로그 y가 알파 로그 x하고 같습니다. 역시 같은 거니까 양변을 미분해도 같아야 되겠죠. 이제 미분할 거예요. 로그 y를 미분한 거나 알파 로그 x를 미분한 거나 원래 같은 거였으니까 미분해도 같은 결과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분하는 것을 시행할 거예요. 여기에 로그 함수의 도함수라는 규칙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린 결과만 먼저 쓰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로그 안에 자연 로그 안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을 때 그걸 미분해라 그러면 결과는 로그 안쪽에 있던 함수를 똑같이 분모에 쓰면 돼요. 그리고 분자는 그것을 미분해서 올리면 됩니다. 해서 로그 y를 미분한 것은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돼요. 자, 결과만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알파 로그 x를 미분한 것하고 같아야 되니까 상수가 곱해진 것도 마찬가지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극한처럼. 이것도 뒤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로그 x를 미분하면 되는데 같은 규칙을 썼다고 생각해도 돼요. x는 분모에 주고 그걸 미분하면 1이지요. 그걸 분자에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로그 x를 미분한 건 x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y분의 y 프라임은 알파 곱하기 x분의 1이 됐어요. 우리는 y 프라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에 y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y 프라임은 y 곱하기 알파 x분의 1이지요. 근데 y는 x의 알파 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x분의 알파가 곱해진 거니까 결과는 x분의 알파, x의 알파 승이죠. 이제 지수 법칙을 써서 정리하면 됩니다. 분모에 있는 x는 x의 1승이지요. 그렇다면 x의 알파승을 x의 1승으로 나눴으니까 지수 법칙 뺄셈을 해서 승수가 알파 마이너스 1승이 되지요. 자, 그럼 결과가 이제 나왔지요. 알파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어떤가요? 같은 결과죠. 자연수 n으로 표현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원래 있던 승수가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새로운 승수는 원래 있던 거에서 하나 뺀 값으로 바뀐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얻은 거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fx가 x제곱분의 1이다. 도함수를 구하기 전에 정리를 해볼까요? x제곱분의 1 하는 것은 우리가 x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즉 x의 마이너스 p승 하는 것은 x의 p승분의 1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쓴 거예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결국은 x의 마이너스 2승을 미분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자연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같은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았으니까 똑같은 법칙을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f'x는 원래 있던 승수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새로운 승수는 원래 있던 거에서 1 뺀 값으로 바뀐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2에서 1을 뺐어요. 마이너스 3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근데 역시 x의 마이너스 3승은 x의 3승분의 1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y가 세제곱근 x제곱이다. 그럴 때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정리를 해보면 세제곱근 x의 제곱하는 것은 x의 3분의 2승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분모로 이것이 분자로 가면 승수로 바뀝니다. x의 3분의 2승이에요. 그럼 똑같은 규칙을 써서 그 도함수 y'은 3분의 2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새로운 승수는 3분의 2에서 1을 뺀다. 3분의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렇다면 답은 3분의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인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하는 것은 x의 3분의 1승 분의 1이지요. 즉 세제곱근 x 분의 1 이렇게 되지요. 그렇다면 거기 3분의 2가 곱해져 있었으니까 3분의 2 곱하고 정리하면 3 곱하기 세제곱근 x분의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새롭게 배운 것을 이용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곡선 y는 x 곱하기 루트 x 이 위에 점 1,1에서 접선의 방정식하고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접선과 법선, 접선은 텐전트 라인, 법선은 노멀 라인이라고 하는데 접선과 법선이라는 것은 서로 수직이에요. 서로 수직. 두 직선이 xy 평면에 있는 두 직선이 특별하게 x축이나 y축하고 평행하지 않을 경우에 수직이다라고 하면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의 곱이 두 기울기를 곱하면 그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것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수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예, 법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접선의 기울기와 법선의 기울기를 둘 다 미분계수를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가볼까요? y가 x 곱하기 루트 x다 그랬으니까 루트 x를 정리하겠습니다.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죠. 그렇다면 x의 1승하고 2분의 1승하고 곱했으니까 결과는 2분의 3승이 되겠죠. 즉 y는 x의 2분의 3승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y 프라임 똑같이 계산합니다. 2분의 3은 앞으로 나가 곱해지고 새로운 승수는 2분의 3에서 1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승이 되고 결국 2분의 3 x의 2분의 1승 또는 x의 2분의 1승을 루트 x로 다시 바꿔서 2분의 3 루트 x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y 프라임이 계산됐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법선의 기울기 둘 다 구할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지나가는 점에서 x좌표 1이죠.
1을 y'에 대입해 주면 되고, 그래서 y'1입니다. 즉 x에 1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루트 1이죠. 루트 1은 1이니까 2분의 3이지요. 해서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3. 그렇다면 법선의 기울기는 이 2분의 3에 어떤 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까? 예, 분모 분자 바꾸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겠죠. 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 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3. 둘 다 찾았어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규칙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접선부터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y로 정리하면 2분의 3x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넘어가서 플러스 1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법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 할 때하고 이 접점은 똑같아요. 기울기만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기울기만 2분의 3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로 바꿔주면 되겠죠? 예, 지나가는 점은 똑같아요. 그렇죠? 다 됐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y는 하고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 1이 넘어가서 플러스 1 계산하면 3분의 5가 되겠죠. 1은 3분의 3이니까.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즉 거듭제곱 함수는 x에 n승하는 모양은 꼭 자연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값이 실수, 알파로 바뀌어도 x의 알파승을 미분하면 결과는 알파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이어서 할 거고요. 이제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선 지수함수의 도함수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미분하는 그 공식부터 몇 개 얘기를 해보고 지수함수의 도함수 얘기하고 또 그 다음 공식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상수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함수의 상수가 곱해졌을 때 미분하라고 하면 그 상수는 그냥 나가서 곱해지면 됩니다. 극한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fx만 미분해서 곱해주면 돼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바로 볼 수 있어요. 정의를 가지고 상수 c를 가지고 어떤 함수에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 cfx의 도함수는 가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 cf의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주어진 함수 cf의 x에서의 함수값 이게 규칙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극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의 분자에 보면 상수 c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내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분자는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fx 플러스 h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 fx 이렇게만 남았죠. 그렇죠? 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바로 fx의 도함수의 정의죠. 그러니까 곱해진 상수는 그냥 나가서 곱해지면 된다. 옆에 곱해져 있는 함수만 미분해서 곱해 놓으면 된다. 이게 상수배의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합법칙. 더해 놓은 것을 미분해라. 그러면 각각을 미분해 가지고 더하면 됩니다. 뺄셈으로 연결한 것을 미분해라. 그래도 똑같아요. 각각을 미분해서 뺄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덧셈이나 뺄셈이나 마찬가지니까 덧셈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fx 플러스 gx의 도함수는 똑같아요. f 플러스 g라는 새로운 함수에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각각의 함수값을 더한 거죠. fx 플러스 h 플러스 g x 플러스 h, 거기서 빼기를 이 함수의 x에서의 함수값, 역시 각각의 함수값을 더하는 게 규칙이니까 fx 플러스 gx.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를 f에 관한 값을 먼저 정리해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하고 하나 정리하고, 그리고 g에 관한 것을 또 따로 정리해서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라고 정리하면 결국 이 각각의 극한을 보니까 어떤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 값은 fx의 도함수가 되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함수를 g라고 바꿔놓은 것밖에 없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역시 gx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함수를 더한 것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를 더한 것하고 같다. 그렇죠? 예, 역시 극한의 성질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수배의 법칙하고 덧셈 법칙, 뺄셈 법칙, 이것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역시 또 우선 이 법칙을 가지고 예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3x 4승을 미분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곱해진 상수는 그대로 곱해요. x의 4승을 미분해서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를 알았으니까 x의 4승을 미분하면 4는 나가고 새로운 승수는 4에서 1을 빼면 3승 해서 4x의 3승이니까 곱해졌던 상수 3이 그대로 곱해지면 되겠어요. 그럼 결과가 12x의 3승하고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죠?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x를 미분해라. 그러면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1은 그냥 곱하면 되고 x를 미분해 곱하면 돼요. x는 x의 1승입니다. 그렇다면 미분하면 1이 나가서 곱해지고 승수는 1에서 1을 빼면 0승. 그런데 x의 0승은 1이죠. 그러니까 1하고 1이 곱해져서 결과는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x를 미분한 결과 1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해서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다. 예,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예제 5번 볼까요? x의 8승 플러스 12x의 5승 마이너스 4x의 4승 플러스 10x의 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걸 미분해라. 똑같이 갑니다. 우선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x의 8승 미분하고 12x의 5승 미분하고 마이너스 4x의 4승 미분하고 10x의 3승 미분하고 마이너스 6x 미분하고 5 미분하고 각각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해 주면 돼요. 똑같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분하는 규칙도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상수가 곱해진 것은 전부 앞으로 그대로 갖다 곱해주고요. 그렇죠? 뒤에 있는 것만 미분해서 곱하면 됩니다. 해서 두 번째 항은 앞에 있는 상수 12에다가 x의 5승을 미분해 곱하면 되고요. 세 번째 항은 앞에 상수 마이너스 4에 x의 4승을 미분해 곱하면 되고, 네 번째 항은 앞에 상수 10에다가 x의 3승을 미분해서 곱하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앞에 상수 마이너스 6에 x를 미분해 곱하면 되고, 그렇죠? 예, 여섯 번째 항은 상수함수 5를 미분하면 되고, 가볼까요?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영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듭제곱 함수는 승수는 앞으로 나가고 새로운 승수는 원래 있던 것에서 하나 빼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 x의 8승을 미분하면 8x의 7승이죠. x의 5승을 미분하면 5x의 4승, x의 4승을 미분하면 4x의 3승, x의 3승을 미분하면
3x의 제곱, x의 1승을 미분한 건 1. 그렇죠? 상수함수 미분한 건 영함수. 다 됐죠? 거기에 원래 있던 그 곱해진 앞에 있던 상수를 그대로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이 났네요. 첫 번째 항은 x의 8승이었고 미분하면 8x의 7승이고 두 번째 항은 12x의 5승인데 5가 나가 곱해져서 새롭게 미분한 결과는 60x의 4승이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x의 4승인데 4 나가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6x의 3승. 그렇죠? 네 번째 항은 10x의 3승인데 3이 나가서 곱해지니까 30x의 제곱. 그렇죠?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6x인데 예, x는 미분해서 1이니까 곱하나마나 마이너스 6. 다 됐죠? 0은 안 썼어요.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상수배의 법칙과 덧셈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선 이 규칙을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6번 보세요. 곡선 y는 x의 4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4. 이 곡선 위에서 접선이 수평이 되는 점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수평이 된다라는 것은 x축하고 나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거니까 y''이 0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찾습니다. 도함수 dx분의 dy는 0이 돼야 되고요. x의 4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를 미분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x의 4승 미분하면 4x의 3승, 마이너스 6x제곱을 미분하면 2가 나가서 곱해져서 x제곱은 미분하면 2x니까 마이너스 6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2x. 상수함수 4는 미분하면 영함수지요. 쓸 게 없지요. 그렇다면 결과는 4x의 3승 마이너스 12x.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할까요? 4x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항은 4x 묶어냈으니까 x제곱, 두 번째 항은 4x를 묶어내면 3이 남았으니까 부호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럼 4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이네요. 다 됐죠? x제곱 마이너스 3 하는 것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꼴이니까 3은 루트 3의 제곱이고 그렇다면 플러스 1번 마이너스 1번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그렇죠? 앞에 4x 곱해져 있었고요. 이제 이 값들이 0 되는 곳을 찾아야 돼요. 각각의 인자들이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x가 0 되는 곳 0이고요. x 마이너스 루트 3이 0 되는 곳은 루트 3이고요. x 플러스 루트 3이 0 되는 곳은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다 됐죠? 그렇다면 원하는 x의 값을 얻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평되는 그 점을 찾으면 돼요. y값이 필요하지요. x에다가 이 얻은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0을 대입하고 y를 계산하면 y값은 4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x의 4승이나 x의 제곱이나 짝수승이니까 전부 짝수승만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x에다가 루트 3 대입할 때나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할 때나 결과는 같겠네요. 그래서 x에다가 루트 3 하고 대입해 주면 제곱하면 3이고 4승하면 3을 또 제곱을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9가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5. 그럼 둘 다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렇다면 접선이 수평이 되는 그 점은 좌표를 주면 돼요. x가 0일 때 y가 4, 0,4. x가 루트 3일 때 y가 마이너스 5, 루트 3,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도 y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함수를 바꿔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기 전에 e라는 수를 먼저 소개를 해야 돼요. e라는 수는 이렇게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수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네, 이렇게 생긴 이 수열의 극한을 2라는 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의하면 이 수열은 n이 1일 때는 1 플러스 1분의 1, 2가 되죠. 2의 1승, 2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라는 수열은 2부터 가요. 예, n이 2가 되면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2분의 3이죠. 그것의 제곱 4분의 9가 됩니다. 예, n이 3이 되면 1 플러스 3분의 1, 3분의 4가 되네요. 그것에 3승 해야 되니까 3분의 4를 3승하면 27분의 64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항보다는 두 번째 항이 크고 두 번째 항보다는 세 번째 항이 크고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하는 것은 3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수는 3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상한이 주어져 있어요. 넘어갈 수 없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왼쪽에 있는 어떤 수로 수렴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증가하는데 위로 유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증가하는 수열인데 위로 한계가 있다. 바운디드 유계. 그러면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어디론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을 수학자 오일러의 이름을 따서 소문자로 쓸 때는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문자로 E라고 써요.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을 E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E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의예요. 정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수를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치수함수라는 걸 만들 거예요. 우선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할 거고요. 0보다 작아도 이런 폼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연속이 되고 미분할 수도 있고 이런 함수를 원하는데 음수를 갖다 놓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수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몇 승하는 폼은 만들어져요. 음수에 몇 승하는 폼은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함수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루기 불편하니까 제외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중에 a가 1이 아닌 수를 0보다 큰 수 중에 1이 있죠. 1이 아닌 수를 선택할 거예요. 1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양을 만들면 1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상수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냐. 이 a라는 수에 대해서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수 a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fx를 a의 x승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다 됐죠? 벌써.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a가 음수일 때도 만들 수는 있는데 음수의 x승 하는 것은 불편하겠구나 하고 생각이 바로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1일 때도 1의 x승 하고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면 상수함수 1이 되는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외했고요.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수 a를 가지고 a의 x승 하고 만든 이 함수를 이렇게 불러요. a를 미수,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a를 미수로 갖는 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그런 수 중에 여기 2는 보니까 지금 2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실제로 계산하면 2는 2.7, 1828, 1828, 459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실제로 2와 3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라는 수도 A의 자격을 갖추고 있네요. 그렇죠? 0보다는 크고 1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를 미수로 해서 치수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 모양은 즉 a가 2가 되면 fx는 2의 x승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이것도 지수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특별한 지수함수를 자연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a를 미수로 갖는 지수함수는 a의 x승, 그 중에 a를 2로 선택을 했을 때 2의 x승 하는 함수는 자연 지수함수. 어렵지 않죠?
예,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럴 때 A의 X승이라는 이 지수함수, A를 밑으로 갖는 지수함수, 이것의 역함수를 우리는 즉 F 인버스 X를 LOG라고 쓰고 로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A는 약간 반 칸 정도 내려서 쓰면 됩니다. 로그하고 같은 줄에 쓰지 마시고 약간 반 칸 정도 내리면 돼요. 그리고 변수 x를 씁니다. 읽을 때는 로그 a의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표기한 이 함수는 a의 x승이라는 함수의 역함수고요. 이름은 역시 a를 밑수로 갖는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예, a를 밑수로 갖는 로그 함수다. 예,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역시 지수함수의 밑수에 e가 있었으니까 로그 함수의 밑수도 e가 될 수 있겠죠? 즉 y는 로그 e의 x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기호는 로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고 그 후로 바로 사라졌습니다. 예, 이렇게 안 쓰고요.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기호는 로그 e의 x라고 쓰지 않고 ln이라고 써요. 그래서 lnx라고 씁니다. 예, 여기에 있는 n 하는 것은 내추럴, 자연스러운 하는 뜻이고요. 내추럴, l 하는 것은 로그 함수, 로거리즘이란 뜻이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말 그대로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해서 y는 lnx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름은 자연 로그 함수예요. lnx라고 쓰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로그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y가 로그 a의 x다라고 하면 그 역함수가 지수함수니까 x는 a의 y승이다라고 쓴 것하고 똑같아요. a에 이렇게 돌면 됩니다. y승이 x다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x가 a의 y승이다라고 쓴 것은 지수 표현, 똑같은 표현인데 y가 로그 a의 x다라고 쓴 것은 로그 표현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자연 로그 또는 자연 지수 함수일 때도 똑같죠? 예. y가 로그 x다라고 쓰는 것은 여기 2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의 y승이 x다. 그러니까 x가 2의 y승이다. 이렇게 쓴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a의 x승하는 이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역시 도함수의 정의의 극한이 있죠. 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극한이 있어요. 그 극한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수 a에 대해서 이런 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이런 극한, 이 극한은 로그 a입니다. 자연 로그를 취한 거죠. 로그 a, ln이라고 썼으니까 이 극한이 로그 a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가볼까요? 우선 2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있죠. n을 x라고 바꿔도 똑같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 2라는 수의 정의다 라고 했으니까 n을 x로 바꿔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이 2다 라고 똑같이 써도 됩니다. 정의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극한이죠. 그렇죠? 이 극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극한 기억하시고요. 이제 치환을 할 거예요. 우리 극한 계산하면서 이런 기법을 배웠어요. x분의 1 하는 것을 t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여기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것분의 1은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하고 바뀌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구조 1 그대로 쓰고요. x분의 1은 t라고 놨고요. 그렇다면 x는 t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이런 새로운 극한을 얻은 건데 사실은 원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값이죠. 구조 바뀐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값은 2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극한을 이렇게 치환만 해가지고 유도를 해놨어요. 기억하시고요. 또 가볼까요? 그렇다면 역시 두 수가 같은 수니까 양변에 밑수가 a가 되는 로그를 취할 거예요. 왼쪽 극한에다가 취하면 로그 a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는 2라는 수니까 a를 밑수로 갖는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의 2가 되겠죠. 여기서 로그의 성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를 밑수를 바꿀 수 있어요. 로그 a의 2라는 수는 이제 밑수를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대신에 ln이라고 쓰면 돼요. 자연 로그가 될 거고, 그때 자연 로그로 바꾸면 여기 밑수가 이렇게 분모 쪽으로 갑니다. 이것 분에 여기 있던 이 2라는 수는 분자 쪽으로 가면 돼요. 해서 ln이라는 로그로 바꿔놨어요. 예, 이게 로그의 성질입니다. 로그 a의 2는 자연 로그로 로그 a분의 로그 2라고 쓸 수 있다. 자, 근데 자연 로그는 밑수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몇 승이 2냐라고 묻는 거니까 당연히 1승이 2예요. 해서 로그 2는 1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로그 a분의 1입니다. 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왼쪽은 이제 극한의 성질을 쓸 텐데 극한에 또 이런 성질이 있어요. 연속이 되는 범위에서는 그 연속이 되는 함수하고 취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로그하고 리미트하고 취하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리미트를 먼저 취하고 그 결과에다 로그를 취했죠. 그 순서를 바꾸면 리미트 먼저 취한 것과 로그 취한 것을 바꿔놨으니까 로그를 먼저 취하고 리미트를 그 다음에 취해도 돼요. 자, 그렇다면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에 로그를 먼저 취해서 로그 a의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도 같아져요.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성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그 안쪽에 무엇의 몇 승하고 되어 있다면 그 승수는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 그렇죠? t분의 1이 나가서 곱해진다라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수를 t로 나누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해서 로그를 t로 나눴어요. 자, 그렇게 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여기 계산한 이 결과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또 새로운 극한을 얻었어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는 로그 a 분의 1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새로운 극한을 또 얻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또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얻은 결과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는 로그 a분의 1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극한을 또 치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로그 a의 1 플러스 t를 h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바꾸면 a의 h승이 1 플러스 t다라는 뜻이에요. a의 h승이 1 플러스 t다라는 뜻이니까 t로 풀면 1을 넘겨서 t는 a의 h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극한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이죠. t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0으로 가야 되니까 이 로그 안에 있는 값은 1을 향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로그 a의 1이 얼마냐라는 것은 a의 몇 승이 1이냐라는 거니까 그건 0승이지요. 0승이 1입니다. 예, 해서 결국 t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 로그 어쩌고 하는 이 값, 즉 h라는 값도 0으로 가게 해줘요. 0승이 1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t가 0으로 가주면 h도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극한을 치환해서 이제 바꿔볼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하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하고 바뀌었어요. 분모에 t가 있었는데 아까 t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t는 a의 h승 마이너스 1입니다. 분자에 있던 로그 a의 1 플러스 t는 그냥 전부 h라고 놨어요. 일단 분자는 h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달라진 구조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원래 있던 값 로그 a분의 1이다. 예, 이렇게 되겠죠. 다 됐죠? 자, 그럼 또 새로운 극한을 얻었는데, 예, 이 극한은 뭐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 바로 바꿀 거니까 이제 이 모양을 바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의 역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의 역수와 같죠. 서로 같은 수니까. 그렇죠? 그런데 로그 a분의 1의 역수는 그것분의 1 했으니까 이렇게 갖다 정리하면 로그 a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한이 역수를 취하면 로그 a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a의 h승 마이너스 1분의 h에다가 리미트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분의 1 역수를 취했어요. 그렇죠? 역시 리미트하고 역수하고도 취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수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도 돼요. 그래서 역수를 먼저 취하고 리미트를 취하면 역수 a의 h승 마이너스 1분의 h의 역수는 분모 분자를 바꾸면 되는 거죠.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그렇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하는 값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값이 로그 a하고 같아야 되죠. 예,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이 결과를 기억하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은 로그 a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극한을 계산할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의 h승 마이너스 1 얼마인가요? 로그 3이다. 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러면 필요한 극한을 얻었으니까 이제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fx가 a의 x승이다. 지수함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밑수 a가 되는 수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이렇게 가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f'x 정의가 뭔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함수의 식이 있으니까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은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한 거니까 a의 x 플러스 h승. 그렇죠? fx는 a의 x승. 그렇죠? 그런데 a의 x 플러스 h승은 지수법칙 a의 x승과 a의 h승을 곱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분자를 정리하니까 a의 x승을 묶어낼 수 있네요. 그래서 a의 x승 묶어내면 앞에 a의 h승, 뒤에는 a의 x승을 묶어내버렸으니까 1만 남았죠. 마이너스 1. 다 됐죠? 자, 그런데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런 극한이에요. 극한의 변수는 h다. 그렇다면 x라고 표현된 것은 h가 없어요. 상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극한 안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된다. 해서 a의 x승은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극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나가고 나니까 이 극한만 남았네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다 됐죠? 이 결과를 조금 전에 얻었어요. 로그 a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a의 x승의 도함수를 알아요. 규칙 볼까요? a의 x승을 똑같이 쓰면 돼요. 그렇죠? a의 x승의 도함수가 뭐냐 했을 때 근데 끝내지 말고 거기다가 이 미수에 대해서 자연로고를 취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즉 a의 x승의 도함수는 a의 x승을 미분하면 a의 x승 쓰고 로그 a.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 7의 x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이제 쉬워졌죠. 극한 계산할 것도 없고 그 극한이 어떤 값인지 고민할 것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7의 x승 그대로 쓰고 로그 7. 쉽죠? 예, 한 번 더. fx가 3의 x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3의 x승 그대로 쓰고 로그 3.
아주 쉽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한 자연 지수함수도 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2의 x승의 도함수를 구해라. 2의 x승 그대로 쓰고 로그 2. 그렇죠. 그런데 ln이라고 쓰는 자연 로그는 밑수가 2니까 예, 로그 2 하는 것은 1이에요. 그렇다면 1은 곱하나만 하니까 2의 x승이네요. 그렇죠? 아주 특별한 함수를 본 겁니다. 2의 x승의 도함수를 구해봤는데 변하지 않았죠?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2의 x승은 미분해도 자기 자신 2의 x승이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몇 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예, 한번 볼까요? fx가 2의 x승 마이너스 x다. f'과 f의 더블 프라임을 구해라 그랬어요.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입니다. 1개 도함수는 2의 x승 미분하면 자기 자신 2의 x승. x는 미분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렇죠? 해서 도함수는 2의 x승 마이너스 1. 그렇다면 2개 도함수는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도함수를 다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2의 x승은 또 미분해도 2의 x승. 하지만 마이너스 1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2개 도함수는 2의 x승. 자, 그렇다면 3개 도함수는 뭘까요? 3개 도함수는 2의 x승 미분한 거니까 2의 x승. 그렇죠? 4개 도함수는 뭘까요? 또 2의 x승 미분한 거니까 2의 x승. 그렇죠? 계속해도 n개 도함수도 역시 2의 x승. 그렇죠? 예, 어디부터? 2개 도함수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n이 2 이상이 되면 n개 도함수는 그냥 2의 x승이다. 어렵지 않았죠? 예,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번. y가 2의 x승이다. 이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과 주어진 직선 y는 2x라는 직선, 이 직선이 평행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직선이 xy 평면에 있는 두 직선이 평행이다. 무슨 뜻인가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인데 여기 주어진 직선은 y는 2x네요. 그렇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2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곳을 찾아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y는 2x의 기울기 2하고 예,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도함수가 계산하면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dx분의 dy가 2가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식은 2의 x승이에요. y가. 그렇다면 2의 x승 미분해도 2의 x승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점은 2의 x승이 2가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예, 이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x를 구할 수 있죠? x는 여기 밑수가 2니까 자연 로그로 바꿔서 로그 2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구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y좌표 찾으면 돼요. y는 2의 x승인데 원하는 x의 값은 로그 2였습니다. 2의 로그 2승. 그렇죠? 2의 몇 승 하는 이 함수하고 로그 얼마 하는 함수하고 역함수니까 2의 로그 하는 건 상수되지요. 예, 상쇄되면 2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2가 되네요. 그러니까 y는 2가 되네요. 다 됐죠? 그렇다면 구하는 점은 x좌표는 로그 2였고 그때 y좌표가 2니까 로그 2,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